체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체위는 검진하거나 혹은 그 체위 자체가 치료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술할 때나 거기에 아주 적당한 체위를 그 서양의학에서 수백 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치료 혹은 검진할 때 편하고, 환자도 편하고 그 검진하는 사람도 편하더라, 혹은 이렇게 하니까 치료가 되더라 해서 그 만들어준 그 자세, 체위가 포지션, 자세입니다. 자세. 그래서 이 체위를 보면은 이제 편안하게 해주고, 환자를 우리가 간호하는 건 목적이 회복과 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전자 두루마리, 그 트로첸트롤인데, 롤이라는 게 똘똘 말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 시트나 타올을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이 대전자 부위, 이 골반골 옆에다가, 이 골반골 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대전자 부위죠. 그래서 대전자 부위에다가 받쳐둠으로 인해서 이 골반과 다리가 외반 혹은 외번 밖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걸 막아줘요. 자, 이걸, 이 타올 같은 걸 그 사람의 체격에 딱 맞는 걸 이렇게 이제 똘똘 말아요. 그죠? 똘똘 이렇게 말아갖고 양쪽에서 말 수도 있고 한쪽에서만 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아요. 자, 말아서 만약에 이 환자가 오래 이렇게 누워있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발끝이 이렇게 처져요. 그죠? 풋드랍이라 그러죠. 하수족. 근데 골반도 이렇게 벌어지는, 골반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벌어지니까 요걸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깔고, 그 다음에 이거다 이렇게 이거 까는 거는 쉽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옆으로 싹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눕히고,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수건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지? 이렇게 펴놓고, 완전히 이렇게 펴놓고, 편 상태에서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눕히는 거죠. 저쪽에 가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눕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요걸 이제 당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걸 똑바로 이렇게 눕히면 되죠. 이걸 조금 더 안에 접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지? 자, 그러는데 우리 백메이킹 할 때도 이렇게 했죠. 해서 이 골반 쪽에 이 이제 타올이나 시트가 가게 하고, 양쪽에서 만약에 양쪽 필요하면 양쪽, 한쪽이 필요하면 한쪽에 이렇게 해갖고 골반을 딱 받쳐주면 골반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로첸타는 요 뼈, 이 대전자 부위에, 뼈 부위, 골반골에 이렇게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롤은 이렇게 똘똘 말았다는 뜻이에요. 롤빵이죠.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그 트로첸트롤, 대전자 두루마리 해서 여기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환자의 체위 중에 앙와위예요. 앙와위. 제일 기본적인 체위가 앙와위예요. 앙와위. 앙와위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예요. 똑바로 누운 자세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똑바로 누운 자세죠. 똑바로 누운 자세. 그걸 이제 하늘 쳐다보고 누웠다고 해서 앙와위라고 해요. 앙와위. 요거는 언제 쓰는 자세인가 하면 이제 잠잘 때, 쉴 때, 휴식할 때, 그 다음에 우리 그 천자 중에 그 뇌척수액 천자가 있어요. 요추를 통해서 여기 허리 뒤에 등뼈 사이에서 이제 천자, 물 빼는 거예요. 그죠? 뇌척수액을 뽑아가지고 검사하거나 혹은 압력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천자, 물을 빼는데, 그러면 여기 허리가 이렇게 사람이 쏙 들어갔기 때문에 그
그 물도 새고 그 척수 안에서 물을 뺐기 때문에 압이 안 맞아서 두통이 아주 심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드레싱을 해서 뭘 받쳐가지고 허리 이제 이렇게 들어간 부분에 뭘 받쳐갖고 이렇게 똑바로 해서 길게는 서너 시간 좀 누워 있어야, 안 그러면 한두 시간이라도 누워 있어야 이제 이게 평형이 맞춰지면서 그 두통을 감소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뇌척수액 천자 후에나 휴식, 수면, 그럴 때 이제 이 앙화일을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파울러 체위예요. 파울러. 이 파울러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파울러 체위가 돼요. 그죠? 자, 파울러 체위는 그 반좌위라고 돼요. 반좌위. 그래서 이렇게 반좌위인데 요렇게, 자, 잘 보이게 하면 요렇게 반좌위. 자, 반좌위. 그래서 침대를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은 눌러서 반쯤 올려가 45도쯤 되는 게 반좌위예요. 근데 파울러시 체위, 파울러라는 사람, 파울러시 체위, 파울러스 포지션, 아니면은 요거는 이제 보통 반좌위는 45도인데 세미 파울러 해갖고 세미는 30도쯤 이렇게 올리는 게 반좌위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반좌위, 근데 이제 세미 파울러는 30도. 그 다음에 45도가 파울러. 그 다음에 하이 파울러 그래갖고 90도로 이렇게 좌위로 하면은 하이 파울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파울러시 자세. 자, 이 파울러시 자세는 대표적으로 그 사용하는 그 용도가 이때 꼭 파울러를 해야 되는 게 호흡곤란. 호흡곤란일 때는 이 복부에 있는 내장들이 얇은 횡격막을 그 압박을 해가지고 폐를 압박해서 누우면은 숨을 못 쉬어. 그래서 호흡이 곤란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쯤 앉혀줘야 이 소화기에 의한 그 호흡기 폐 압박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숨쉬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앉아서 호흡하는 사람도 있죠. 기좌호흡이라고 해서 앉아서 호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숨 가쁘면. 그러는데 파울러시체예요. 파울러. 혹은 반좌위, 반쯤 앉았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앉으면 좌위겠죠. 완전히 좌위. 하이 파울러. 그래서 반좌위, 좌위.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서양의학이 처음 들어올 때가 1800년대여서 그 우리 한자를 쓰고 있을 때, 지금 우리 영어를 우리말로 고쳐서 쓰듯이 그때는 한자말을 우리말로 고쳐서 썼던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쓰던 게 지금까지도 쓰여져 있어서, 자, 복위입니다. 복위. 자, 복위를 보면은 이 배를 위로 올리고 있을 것 같지만 이 복위는 배를 땅바닥에 대고 이렇게 엎드린 자세예요. 이렇게 엎드린 자세가 복위예요. 머리는 물론 옆으로 이렇게 하겠죠. 머리를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복위예요. 복위. 자, 이거는 등을 쉬게 하거나 혹은 등을 부상했거나 해서 이렇게 엎드려 누워야 될 때 이렇게 이제 엎드려 누이죠. 그래서 배를 땅바닥에 대고 안 눕는 자세예요. 복위. 그 다음에 측위예요. 측위. 측위는 옆으로 눕는 자세죠. 자, 한 번 또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자, 측위, 이렇게 옆으로 눕는 자세예요. 측. 뭐 쉽죠? 옆으로 눕는 자세예요. 자, 그 다음에 심스체위예요. 심스체위. 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어설피 S 포지션. 심스라는 포지션이죠. 자, 그래서 심스체위는 이렇게, 자, 여기 측위에서 옆으로 놓은 측위 상태에서
그 위로 가는 다리를 무릎을 굽혀서 배꼽 쪽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 뭐 이렇게 모든 자세에서 베개 같은 거 대갖고 편하게 인체 굴곡에 맞춰갖고 베개를 대주면은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항문이 노출되는 자세예요. 항문이. 그래서 관장한다거나 그 항문 수술이라든가 검사라든가 할 때는 이 자세로 하죠. 그래서 심스 체위는 측위에서 위쪽으로 간 다리를 무릎을 굽혀서 배꼽 쪽으로 보내고 앞으로 약간 기울어진 자세가 심스 체위예요. 항문에, 직장에 어떤 검사나 그 치료 혹은 수술을 할 때, 간호를 할 때 하는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슬흉미 나시나죠? 슬은 무릎슬, 흉은 가슴슬 해서 무릎과 가슴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자, 무릎과 가슴을 붙이는데 무릎과 가슴을 붙이는데 요거는 자궁이 가장 편한 자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통이나 그 출산 후에 자궁이 제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데 쓰고, 그 다음 아기가 그 두정리가 아니고 횡리가 옆으로 이렇게 있다거나 거꾸로 두니 엉덩이를 자궁 입구에 대고 있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손을 2개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릎과 니 체스트잖아요. 니가 무릎이고 체스트가 가슴이에요. 그죠? 니하고 체스트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슬흉이 무릎과 가슴을 붙였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자, 생리통, 그 다음에 출산 후에 자궁이 제 위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아기가 제자리에 안 앉았을 경우에 제 위치로 좀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자세. 그게 슬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산부인과 가서 내지를 받으면은 산부인과 진료할 때 그 이제 질을 노출시켜서 자궁을 그 진찰하기 좋게 해야 되니까 자세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다리를 무릎을 굽혀서 양쪽 무릎을 굽혀서 이 발목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회음부를 노출시켜요. 그죠? 그 외생식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리를 벌리고 그 다음에 무릎을 굽혀서 발목을 지지해서 요렇게, 자, 요렇게 해주는 게 자꾸 물러가네. 그래서 요렇게 잡아야 돼. 자, 요렇게 해주는 게 지금 쇠석위 혹은 절석이라 그래요. 쇠석위 혹은 절석위. 자, 쇠석위 혹은 절석위. 산부인과 진료 자세예요. 그리고 분만할 때, 애 낳을 때 이런 자세로 애를 낳죠. 리더토미 포지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잭나이프 그대로 말 그대로 잭나이프는 이렇게 접이식 칼이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접이식 칼을 펴놓은 것처럼 이렇게 자 해서 잭나이프를 이렇게 앞으로 잭나이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얘를 높여야 되죠. 여기도 높이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잭나이프 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리를 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잭나이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무릎만 굽혀서 잭나이프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잭나이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자, 요거는 진짜로 항문 수술할 때나
치질수술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항문 검사할 때 이렇게 해갖고 항문을 노출시켜 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자,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이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은 말 그대로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샥인데, 이거 머리로, 뇌로 가는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되게 샥일 때 이렇게 머리를 낮추는데, 머리를 낮추고 다리를 높이는데, 사실은 이게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인데, 이렇게 유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해서 이렇게 이제 이 몸까지는 이렇게 평평하게 눕히고 다리만 이렇게 높여주는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혹은 샥 포지션이라 그래요. 그죠? 그 샥일 때 그 뇌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머리를 낮추고 다리를 높여주는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혹은 샥 포지션 해서 이렇게 해주는 자세가 있습니다. 자, 지금 딱 간추리면 뭔가 하면 자, 이렇게 똑바로 누우면 앙와위 하늘 쳐다보고 눕는 거예요. 자, 옆으로 누우면 그대로 한자말로 측위. 그 다음에 엎드려 누우면 복위, 배를 대고 누웠다고 해서 복위예요. 앙와위, 똑바로 누워 앙와위, 측위, 복위. 엎드려 누웠어요. 배 대고 누웠잖아. 그 다음에 요 자세에서 요렇게 파울러시 체위 혹은 반좌위. 요렇게 하면 좌위.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옆으로 측위에서 위쪽으로 간 다리를 배 쪽으로 딱 보내면 심스 체위. 심이란 사람이 했다고 심스 체위. 자, 그 다음에 그 산부인과 가서 애 낳을 때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발목을 고정시키면 쇠석위 혹은 절석위.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책에는 안 나왔는데 하나가 있죠. 배횡와위라 그래서 요렇게 왕와위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굽혀서 발바닥이 땅에 닿게 이렇게 다리를 약간 벌리고 우리 여자들 도녀하거나 그 회음부를 가다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배횡와위예요. 배횡와위.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서 이제 이렇게 가슴을 무릎에다 대면 니 체스트. 그래서 슬흉이, 무릎을 가슴에 대서 슬흉이. 자, 그 다음에 잭나이프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잭나이프, 나이프 펴는 것처럼. 그 다음에 뜯어먹었어. 자,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쇽체위. 자, 이상으로 포지션 체위가 다 됐습니다.